내가 어저께 밤에 내가 사람들한테 지금 고민인 게 뭐예요? 이렇게 물었다? 사람들이 참 낮에는 어떻게 보면 일상에 너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으니까 막 정신없이 있다가 밤에 이제 오늘 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서야 생각나는 거지.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이슈.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. 근데 문제가 뭐냐? 밤에 오면 또 피곤하잖아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컨 이렇게 계속 누르다가 기대서 이렇게 있다가 스르륵 잠드는 거야. 자신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또 다음날 바쁜 인생이 펼쳐지는 거지. 100개의 댓글이 몇 시간 만에 달렸는데 본 사연 중에서 가장 안쓰럽다 생각했던 사연이 바로 이거야. 자존감이 바닥을 찍고 있는 시기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. 매일 예쁘다, 사랑스럽다 해주는 그 사람 덕분에 그래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자존감이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.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몸에 대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잠자리도 자꾸 회피하게 되네요.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. 근데 어떻게 해야 다시 저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? 라고 하셨어. 사실 특히 여성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연애를 하면 내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그래서 이 사연은 첫 줄부터 어떻게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야. 첫 줄부터 틀렸기 때문이야. 자존감이 바닥을 찍고 있으면 남자친구를 사귀면 안 돼. 절대 안 돼. 누가 선물처럼 옛다 자존감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면 인류는 아마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거야. 다들 사랑하잖아. 내 인생에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막 이러지만 결국 그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것도 사람이거든.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줘. 그거는 진리야. 어쩔 수가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사랑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일이 주로 일어나냐면 내가 원래 만들었던 자존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랑스럽다, 예쁘다 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붕업된 어떤 부분이지. 이거에 내가 의존을 하게 되는 거지. 이 말이 나의 자존감의 모든 뿌리가 되어지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사랑한단 말을 하루에 3번씩 하던 사람이 하루에 2번 하기 시작해. 연애 초기에 어떤 모두가 다 그렇게 하잖아. 열정적으로 뛰어드니까. 그렇게 하던 모습이 어느 순간 좀 덜 보여. 혹은 막 연락이 안 돼. 안 데려다 줘. 뭔가 톡을 했는데 답이 좀 늦게 와.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주목하게 되는 거지. 그게 나의 목숨줄과 같아져 버렸기 때문에. 그래서 자존감의 뿌리는 남자가 주는 게 아니야.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. 연애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행복감과 또 충만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더 위기에 빠지게 한다고 나는 생각해. 연애 초반에는 다 내가 너무 원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,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. 근데 그 착각은 그냥 둘 다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주고받는 환상적인 말들? 그게 전부일 수 있다는 거야. 나의 자존감의 뿌리가 온전히 그 사람의 멘트이고 그 사람의 태도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의 태도가 변화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. 이것이 자존감의 유일한 뿌리가 되어버리면 결국 눈치 보는 연애를 하게 되고 전전긍긍하는 연애를 하게 되고 그 끝은 이 연애가 끝나지 않을까?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? 이잖아. 근데 이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존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. 내가 언젠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언젠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자신이 썩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거야. 근데 이분은 스스로도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했잖아. 근데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누군가의 태도를 통해 지금 수혈을 받고 있잖아. 이 수혈은 언젠가 끝난다는 거야. 왜냐하면 연애는 무조건 그 열정은 사그라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하셨는데 원래 애초에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관계였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. 자존감은 일단 그 사이즈가 어떻든 작은 성취든 큰 성취든 상관없어. 성취로부터 오는 것 같아. 부지런히 자신의 삶에 성취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야. 이거 좀 해보고 그것이 취미와도 좋아.
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도 좋아. 근데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지. 여행도 마찬가지야. 왜냐면 준비 없이 떠나면 분명히 뭔 일이 벌어지거든. 그때 분명히 우리는 실패를 한다. 좌절을 하거나. 근데 준비 없이 떠났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 실패와 좌절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복구시켜 보는 거야. 그런 차원에서 나는 꼭 혼자 떠나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. 혼자 떠나면 이게 진짜 사활을 걸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거든.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자신에게 어떤 얕은 것이든 깊은 것이든 성취의 경험을 주지. 그 쾌감은 자기한테, 난 내 생각에 자기 영혼에 입력되는 것 같아. 뭔가 마음이 정말 소진되어도 보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오는지,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열심히 빠져나오려고 무지 애를 쓰잖아? 그럼 그건 다시 나중에 추후에 나를 정말로 이제 훨씬 더 내면을 살찌우는 그 감정이 되지.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고 생각해. 자기를 진짜로 만나주기 전까지의 자존감은 다 가짜 자존감인 것 같아. 연애는 애정의 경험이야. 나를 인정해주는 경험이고.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돼. 많은 경우.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절대 변치 않을 자신의 성취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주는 거. 이거 말고 자존감의 뿌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? 그 잠자리를 자꾸 회피하게 된대.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야. 그럴 수 있어. 왜?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이야.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그냥 거리에만 있어도 뭐 옷을 사러 가도 넌 여기 이렇게 쫙 스캔 당하는 그게 있는 사회인 거야.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 어제보다 뱃살이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나의 패턴인 거지. 왜 모두 그래. 보여지는 몸으로 내가 존재하잖아. 죽는 날까지 몸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수가 없어. 왜? 보여지니까. 내가 봤을 때 더 멋진 사람 보면 당연히 위축되지.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다?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자신만만할 수가 있어. 근데 이거는 날씬해지고 군살이 좀 줄어들고 막 가녀려진다고 해서 얻어질 수는 없어. 이런 상태에서는 자존감이. 왜냐면 여전히 보여지는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야. 내 남친이 나의 몸을 좋아해줄까? 이러면서 운동을 한들 아무리 살을 뺀들 내 몸에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. 왜? 그렇게 되면 또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나 이렇게 뺐는데 나보다 더 예쁜 몸의 여자들과 자주 만난다면 내 몸을 그래도 좋아할까? 이런 고민도 들겠지. 여전히 보여지는 몸인 거야. 나를 다른 사람이 보는 눈으로 내 몸을 보잖아. 평생 괴로워. 나도 40살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. 30대 후반까지. 이제는 좀 편안해진 것 같아. 그래서 요즘 막 먹어. 막 먹고 막 운동해. 열심히 나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나를 보는 것과 연결돼서는 안 돼. 열심히 관리하되 내가 나를 그냥 다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. 아, 살이 좀 쪘네. 좀 빠졌네. 그래야 되는 거지.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차이겠지만 그게 인생의 큰 결과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이 연애하면 자존감이 늘어나나요?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의 질문은 너무 나올 수밖에 없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. 근데 지금의 이 사람을 끝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. 다만 번지수는 좀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고, 내 자존감은 내가 만드는 거, 타인에게 수혈받는 거 아닌 걸로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.